자,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이곳 올림픽공원 옆에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태를 지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자, 제가 우산을 받쳐들고 걸으면서 이제 곧 서울올림픽 파크태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의 정문인 평화의 문 광장을 경유하여 잠실 서촌호수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지금부터 석 달 반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북미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뉴욕 근처에 뉴악 공항까지 왕복하면서 각각 하루씩 비행기 안에서 잤었고요. 미국에서 4박, 캐나다에서 3박, 그래서 총 7박 10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약 한 달 만인 지난 10월 6일 날 제가 인문학서적 다섯 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올림픽 파크태입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태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에 귀국을 했고요. 이제 귀국한 지 102일이 됐습니다. 102일. 귀국하고 약 5주 만에 인문학서적 다섯 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첫날 일정으로 그 현지 날짜로 8월 26일에 방문했던 미국의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현지 날짜로 8월 27일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면 제1위 규모가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고요. 2위 규모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고요. 3위 규모가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 관련해서 먼저 재밌는 일화부터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었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부인이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입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의 여비서와 바람이 나가지고 여비서와 루즈벨트가 깊은 관계에 빠져듭니다. 그 뒤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의 여비서와 바람이 나가지고 깊은 관계에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사실상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체면을 감안해서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안 했지만 별거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별거 생활을 했는데요. 그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세계 1위 규모의 폭포인 이과수 폭포에 갔습니다.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에 갔었는데요. 그때 그 이과수 폭포의 압도적인 그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여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1위 규모인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 세계 3위 규모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그래서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여 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확대 해석 내지는 와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후세 사람들한테 전해졌냐면 세계 1위 폭포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세계 3위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 수준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과장해서 와전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세계 1위 폭포인 이과수 폭포는 압도적인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폭포의 규모는 그 높이와 너비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규모를 정하는데요. 1위가 이과수, 2위가 빅토리아, 3위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는 53m, 너비는 790m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과수 폭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이아가라 폭포도 제가 태어나서 접해본 가장 웅장한 규모의 폭포였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3년 전에 그때도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6박 8일의 일정으로 여행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베니스인데요. 이번 석 달 반 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한 셈인데요. 자,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지하 보도를 이용해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를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는 5개의 호수, 5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5대호라고 하는데요. 서쪽부터 동쪽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서쪽에 슈피리어호, 그 동쪽에 미시간호, 그 동쪽에 휴런호, 그 동쪽에 이리호, 그 동쪽에 온타리오호 순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중에 이리호와 온타리오호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호에서 온타리오 쪽으로 그 5대5의
물들이 흘러 내려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리호와 온타리오 사이 연결하는 강이 바로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자, 나이아가라 강의 길이가 대략 한 36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이리호와 온타리오를 연결하는 강 나이아가라 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강의 중간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는 53m, 너비가 790m인데요. 그곳에는 큰 폭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호스슈 폭포라고 합니다. 호스슈. 왜 그러냐면 폭포의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겼다. 말발굽처럼 생겼다 해서 말을 영어로 호스라고 슈. 보통 우리 슈즈, 신발을 슈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굽을 이제 슈라고 해서 말굽 폭포인데 영어로는 호스슈 폭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높이 53m, 너비 790m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흔히 나이아가라 폭포 하면 그 호스슈 폭포를 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규모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쪽에 있는 폭포입니다. 미국 영토에 위치하고 있는 폭포가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중간쯤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갈 때는 먼저 첫날 현지 날짜로 올해 8월 26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투어한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잔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한 5시간 정도 달려가 버스를 타고 54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8월 27일 점심 무렵에 도착한 곳이 바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고, 먼저 그곳은 미국 쪽 전망대도 있고요, 캐나다 쪽 전망대도 있는데요. 캐나다 쪽 전망대가 훨씬 더 멋진 조망이 가능합니다. 미국 쪽 전망대보다는 캐나다 쪽 전망대가 훨씬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한 압도적인 풍경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국 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5대5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그 온타리오호의 대략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고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제1의 도시가 토론토인데요.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는 대략 한 120km 정도 거리입니다.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약 120km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미국 쪽 전망대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요. 자, 그 풍경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끽하는 그 풍경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폭포의 높이가 53m, 너비가 790m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그 장관, 압도적인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헬리콥터 투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 전망대에서 캐나다 쪽 전망대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국경선이 바로 나이아가라 강 위로 뻗어 있는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무지개 다리라는 뜻이죠. 레인보우 브릿지. 나이아가라 폭포에 햇볕이 들면 그 폭포수와 햇볕이 엉키면서 바로 무지개가 자주 뜨는데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무지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그래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통과하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한 셈인데요. 국경선을 통과하면서 이제 캐나다 입국 심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캐나다 지역인데요. 그래서 먼저 갔던 곳은 바로 헬리콥터 투어입니다. 헬리콥터를 7분 동안 타면서 비행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공중에서 상공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면목을 만끽하는 일정인데요. 자, 비용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자, 단 7분 동안 헬리콥터를 탑니다. 헬리콥터는 총 6인승입니다. 조종사 빼고 승객이 6명 탈 수 있는데요. 조종사 옆에 2사람이 타고 뒷좌석에 4사람이 타서 조종사를 제외하고 승객이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헬리콥터입니다. 2대가 번갈아 이렇게 교대로 운항을 합니다. 자, 7분 동안 비행하는데 개인당 대략 한 25만원 듭니다. 4식구가 갔으니까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여행이라는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추억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헬리콥터 투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나이아가라 강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약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나이아가라 강에서 급류타기 체험이 있습니다. 급류타기 체험인데요. 굉장히 아찔한 체험입니다. 급류타기. 유람선인데 제트 엔진을 탑재해서 그런지 제트 보트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한강 유람선 같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류에서도 추진 동력이 잘 작동이 되는 그러한 제트 유람선을 타고 급류타기 체험을 하는 코스였는데요. 자, 그것은 처음에 탑승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쪽에 3줄은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탑승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4줄 이후 그 좌석에 탑승해야 된다. 뭐 이런 유의사항도 안내가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세 번째 줄에 탑승을 했습니다. 앞줄 쪽에 탑승을 하면 급류타기 체험을 하면서 엄청난 물폭탄이 배 안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 비옷을 입고 참가하는데요. 자, 그 급류타기 체험도 굉장히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그 근처에 아이스 와인입니다. 아이스 와인 와이너리를 견학하고 시음회도 하고 또 아이스 와인도 구매를 했었는데요. 아이스 와인은 원래 독일에서 처음 우연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은 일반 와인보다 굉장히 비싼데요. 뭐 작은 소주병 360ml 그 정도 가격이 대략 한 10만원 정도는 합니다. 일반 와인 가격에 약 2~3배 정도 하는 고가인데요. 그 아이스 와인이 처음 우연하게 그게 개발이 됐는데요. 자, 와인이라는 것은 포도는 오래 익을수록 좋은 와인이 생산된다.
라는 그러한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상식인데요. 포도가 오래 잘 익어야 와인 맛도 굉장히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도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와인 수확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와인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그러면 포도 껍질에 얼어있는 그 살얼음 제거하고 나머지로 이제 와인을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포도 껍질 그쪽에 얼어버린 그러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탄생된 게 아이스 와인이었는데요. 자, 독일에서 처음 그게 생산이 됐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바로 아이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곳 와이너리를 양조장을 견학하고 시음도 하고 구매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약 한 4km 이내 거리에서 호텔에서 자고요. 다음 날은 이번에는 이제 유람선을 탑니다. 전날 탔던 그 급류타기 유람선이 아니라 일반 유람선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대한 접근해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폭포수 물폭탄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만끽하는 그러한 투어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유람선 투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 유튜브 촬영도 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그 53m 높이 790m 너비의 그 폭포 안으로 접근하니까 너무나도 폭포수가 장대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스마트폰이 고장 날까봐 영상 촬영을 중단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폭포수에 최대한 근접해서 폭포수의 진면목을,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면목,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면목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그러한 유람선 투어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이 현재 인터넷에 보면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가 19m 높이입니다.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받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이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 19m, 이것뿐만 아니라 한 3m 높이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 실제 전나무로 만든 3m 높이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저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뒤쪽에 수십 그루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곳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의 괴테광장인데요. 이곳이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회전목마도 휘황찬란한 조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자, 이쪽이, 자, 여기는 롯데월드몰입니다. 롯데월드몰. 자,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데요. 자,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맞춰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할 당시에 롯데월드몰이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라고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가까이에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목마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즉 롯데백화점에서 설치해 놓은 크리스마스 용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또 휘황찬란한 그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높이 한 3m 정도 높이의 실제 전나무로 만든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그루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비가 와서 어제에 비하면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의 1층 현관 출입구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라고 적혀 있는데 좀 희미합니다. 롯데월드 타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쭉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마켓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 백화점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 용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크리스마스 마켓, 휘황찬란한 그러한 조명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이 바로 롯데월드타워 동쪽에 있는데요.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께서 젊은 날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을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세워놨는데요. 괴테 동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한 3m 정도 실제 전나무로 만든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처럼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입니다. 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입니다.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탈리아 기행 등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키신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 동상의 기단에 괴테라고 적혀 있고요. 저기 전방 약 30m 지점에 아까 보여드린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괴테의 동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롯데월드타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이제 스마트폰이 젖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독일을 방문해서 괴테를 만났는데요. 괴테를 보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말은 독일의 대문호가 최고의 대문호다, 뭐 그러한 위인이다 라는 의미로 평가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생, 괴테는 그보다 20년 더 연장자인 1749년생입니다. 나폴레옹이 현재 영화 나폴레옹이 대한민국에 12월 6일에 개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럽 대륙을 약 20년 정도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보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이라고 괴테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바로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나무, 실제 전나무로 만든 높이 약 한 3m 정도 되는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입구를 장식하는 출입문도 휘황찬란하게 조성된 출입문인데요. 자, 그동안은 여기가 비가 안 올 때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대로 촬영을 못 했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출입구에 이렇게 프랑스 개선문 모양의 그러한 휘황찬란한 문이 있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모양, 멋진 출입문도 휘황찬란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저 크리스마스 트리 너머로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너머에 약 한 30층 정도 건물이 있는데요. 그 너머에 바로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 66만 명 정도의 송파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큰데요. 자, 그 송파구를 관할하는 송파구청이 바로 저기 있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자, 휘황찬란한 원더